네, 안녕하세요. 장동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슈퍼 트렌드라는 아주 유명한 지표를 백테스팅을 하기 위해 전략 스크립트로 전환을 해서 2013년 4월부터 약 10년치의 데이터를 가지고 백테스팅을 하여 결과를 상세하게 분석해보고 장단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모두 스크립트를 생성을 해서 스트래터지라는 펑션으로 우리가 슈퍼 트렌드라는 이름으로 오버레이를 true로 설정하겠습니다. 오버레이를 true로 하면 이제 차트에 가치 전략이 그려진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슈퍼 트렌드 계산식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예전에 이걸 주구장창 우리가 알고리즘을 따라서 만들어줬어야 되는데 언젠가서부터 이 TA 점 하면은 슈퍼 트렌드가 이제 포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자주 쓰고 유명한 지표라는 거죠. 그래서 팩터라는 거와 ATR PR이라는 이 두 가지를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팩터는 우리가 이제 어떤 여기서 곱해주는 숫자예요. 이 안에 지표 계산식에서 ATR PR이와 같이 곱해지는 숫자인데 이거를 기본적으로 3이라고 하고요. ATR을 이용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ATR 기간을 입력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기본으로 10을 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두 가지 입력 값을 우리가 넣으면은 그 출력으로 두 가지를 받아낼 수가 있어요. 자, 이걸 제가 외우고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 컨트롤 누른 채로 클릭을 하면은 매뉴얼에 여기 나와 있죠. TA.슈퍼트렌드를 썼을 때 두 가지의 값을 받을 수 있다고 돼 있죠. 그래서 두 가지 값, 여러 가지 값을 받을 때는 대괄호를 열고 닫아줘야 됩니다. 그 안에서 두 가지 변수를 선언하는 방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냥 제가 이걸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넣기 해볼게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면은 첫 번째 슈퍼 트렌드가 들어오는 거고요. 두 번째 디렉션, 방향이라는 게 들어오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한번 이걸 플러스로 슈퍼 트렌드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저장을 하고 컨트롤 S 누르면 저장이고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얘를 눌러도 됩니다. 근데 단축키 쓰는 게 낫겠죠.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차트에 넣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차트에 넣기고 단축키는 컨트롤 엔터입니다. 자, 누르면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슈퍼 트렌드라는 변수에 있는 값이 어떤 가격을 계산해 주는데요. 어쩔 땐 이 가격이 밑에 있고요. 어쩔 땐 이 가격이 위에 있습니다. 자, 이 밑에 있냐 위에 있냐에 따라서 그 추세를 좀 다르게 구분해서 볼 수가 있고요. 그 추세를 구분해 주는 이 구분값이 이 디렉션, 방향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방향을 읽는 알고리즘을 좀 알려드리면 디렉션이 음수, 즉 여기서 마이너스 1로 나올 겁니다. 계속 마이너스 1일 때는 우리가 롱 추세라고 여기 해석을 합니다. 이게 알고리즘에서 나온 내용이고요. 자, 그다음에 디렉션이 양수, 즉 플러스 1로 나올 겁니다. 플러스 1일 때는 우리가 숏 추세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그래서 한번 제가 BG 컬러로 실제로 음수일 때 롱 추세이고 양수일 때 숏 추세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BG 컬러라는 펑션이 백그라운드 컬러, 즉 배경색을 바꿔주는 펑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조건을 하나 달 거예요. 만약에 디렉션이 음수인 상황, 즉 0보다 작은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사망 조건 연산자를 쓸 겁니다. 이렇게 물음표를 넣고, 자, 이게 만약에 true라면, 즉 디렉션이 0보다 작다면은 우리가 초록색을 넣을 거예요. 컬러점 그린을 넣고, 자, 땡땡 그리고 NA를 넣습니다. 자, 이거 해석하는 방법이 이겁니다. 디렉션이 음수이면 초록색을 넣고 아니면 아무 색도 넣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저장을 해서 한번 볼게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저장 혹은 컨트롤 S입니다. 자, 저장을 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눈으로 보니까 은근 지금 롱 추세를 잘 잡아주고 있죠. 이렇게 여기도 잘 잡았고요. 자, 그러면 한번 이걸 투명도를 좀 넣어볼게요. 여기서 바를 밑으로 내려서 자, 저장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보니까 좀 이제 투명하게 잘 보이죠. 여기서 마우스 갖다 대고 여기 발을 조절하면 됩니다. 여기 조절하면 투명도가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확인해 봤을 때 다시 보면은 근데 이거 생각보다 롱 포지션의 추세를 잘 잡습니다. 여기도 잘 잡았고요. 잘 잡았고요. 여기는 횡보라고 봐야겠네요. 자, 여기도 횡보입니다. 이것도 횡보고요. 이거 잘 잡았네요. 제대로 확 잡은 거 한번 찾아볼게요. 제대로 확 잡은 거. 자, 1시간 봉에서 제대로 확 잡은 게 여기쯤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여기네요. 예. 여기 지금 제대로 잡았네요. 제대로 추세 잡아서
마무리할 때 수익 크게 볼 수 있는 구간이 있었죠. 여기도 좀 잘 잡았다고 볼 수 있고, 자,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이 슈퍼 트렌드 자체가 가장 간단한 계산법 가지고 가장 간단한 조건식으로 나름 괜찮은 추세를 찾아주는 지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되게 좋은 지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거의 지표를 단점이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자주 말하는 게 있어요. 블로그든 유튜브든 어디 글에서든 이거 안 좋다고 말한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 너무 횡보장에서 털린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횡보장에서 털린 건 맞는데요. 지금 횡보하면서 털렸고, 이것도 횡보하면서 털렸고, 이거는 횡보라고 하면 뭐하고, 저기 뭐 봅시다. 여기 대표적인 거가 이거죠. 횡보하면서 털리고, 횡보해서 털리면서 털리는 신호가 꽤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짜 시그널처럼 해석이 된 거죠. 근데 좀 한번 반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건 ATR을 이용하는 지표입니다. ATR은 뭐냐면 이거 있죠. 봉 길이 있죠. 봉 길이의 어떤 그 범위 있죠. 레인지. 트루 레인지라고 합니다. 트루 레인지들을 가지고 그거의 변동성을 가지고 지금 슈퍼 트렌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횡보에서 털리는 게 되게 좋은 겁니다. 잘한 거예요. 왜냐면 횡보에서 만약에 횡보가 풀린다는 건 무슨 말인가요? 원웨이를 벗어나서 반대 추세로 쭉 내려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표의 장점은 만약에 내가 롱 포지션을 잡았을 때 반대 상황, 즉 떨어지는 상황이 오기 전에, 즉 횡보할 때 빨리 털어버립니다. 그게 제가 봤을 때 이 슈퍼 트렌드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래서 잘 보면은 나름 롱 포지션을 잡았을 때 반대 상황으로 흘러간 상황은 없어요. 거의 없어요. 대부분은 그냥 반대 상황이 오기 전에 횡보했을 때 털어버립니다. 여기는 그냥 추세대로 그대로 가서 먹은 거고요. 여기도 추세대로 갔고요. 여기도 추세가 잠깐 바뀌었는데 그래도 마무리 잘했죠. 근데 이런 거 보면은 얘는 어떻게 보면은 반대 추세로 가서 손해를 보기보다는 반대 추세가 오기 전에 횡보할 때 그냥 상황이 아니다 싶어서 종료해 버릴 수 있는 지표라는 겁니다. 너무 정신승리식 마인드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땐 그래요. ATR을 이용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ATR을 좀 공부를 해보세요. ATR은 봉 길이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종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지표인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음수일 때는 롱 추세를 하기로 했으니까 한번 양수일 때도 만들어 볼게요. 비지 컬러를 써서 디렉션이 0보다 클 때, 즉 양수일 때 빨간색을 넣고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만약에 만족하지 못하면은 NA 아무 색도 안 넣는다는 거죠. 자,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저장해도 되고 컨트롤 S 해도 됩니다. 자, 확인을 해보면은 자, 빨간색으로 잘 들어갔고 투명도 조절해 볼게요. 마우스 갖다 대서 발을 아래로 내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컨트롤 S를 해서 저장을 할게요. 자, 그럼 이것도 동일합니다. 쇼 추세를 한번 잘 잡았으면은 그대로 가서 수익을 볼 수 있고요. 얘는 지금 횡보했죠. 횡보했고 얘가 얘는 마무리 잘 했네요. 그래도 올라오기 전에 이득을 받고 여기도 익절했고요. 여기도 익절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알고리즘 가지고 수익을 볼 수 있는 지표라는 게 이 슈퍼 트렌드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좋은 펑션을 트레이딩 뷰에서 만들어 줬으니까 가능한 일이겠죠. 자, 그럼 우리가 이거를 직접 제 말이 맞는지 제가 뇌피셜이 아닌지는 파인 스크립트를 잘 한다면 이제 알 수 있죠. 여러분들은 이제 남들이 혼자 뇌피셜 찌끄리는지 진짜 맞는지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겁니다. 자, 파인 스크립트로 우리가 전략 스크립트 진입 종료를 해서 이게 실제로 백테스팅 했을 때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슈퍼 트렌드에서 우리가 음수일 때 롱 포지션, 롱 추세를 가져간다고 했으니까 그대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만약에 디렉션이 0보다 작을 때 이때는 우리가 롱 추세를 가져간다고 했으니까 한번 진입을 하는 보는 거죠. 스트래터지 엔트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롱이라고 하겠습니다. 아이디를 그리고 이제 방향을 strategy.long을 명시해줘야 실제로 롱으로 들어가고요. QTY는 따로 안 넣겠습니다. 수량을 넣을 필요는 없고요. 수량은 우리가 기본값으로 한번 써볼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if 디렉션이 이번에는 양수일 때죠. 양수일 때는 우리가 숏 추세를 가져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엔트리 해서 이번에는 숏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strategy. short를 명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따로 클로즈를 안 넣었습니다. 즉 롱을 들어갔다가 만약에 롱 추세가 끝나고 숏 추세로 반전됐을 때 바로 스위칭을 하는 겁니다. 롱숏 스위칭 전략으로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자, 저장을 해서 확인을 해볼게요. 저장을 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지금 롱 추세로 전환됐을 때 롱을 진입을 했고 그다음에 숏 추세로 전환했을 때 숏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자, 여기 지금 한번 한 칸 밀려서 진입한 이유는요. 종가가 마감됐을 때 얘가 계산이 돼요. 디렉션이 지금 디렉션이 0보다 크구나. 숏 진입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음 봉부터 진입을 합니다. 혹시 이게 보기 좀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다가 옵션 값을 하나 추가해 주면 됩니다. 여기 있는 옵션 값 중에 여기 프로세스 오더스 온 클로즈라는 옵션이 있어요. 이거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오더스 온 클로즈를 true, 이거 말 그대로 주문 처리를 종가에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장을 하면은 이렇게 종가 쪽에서 계산이 되면서 바로 주문 처리를 한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고 한번 나서 우리가 한번 전략 테스터를 확인해 보기 전에 여기서 이제 초기 자본금 그리고 우리가 얼만큼 들어갈지를 한번 설정하는 코드 같이 넣어 보겠습니다. 자, 컴마에서 이니셜 캐피털, 이게 초기 자본금이란 얘기예요. 내가 얼마를 가지고 시작할 거냐. 그래서 우리가 지금 BTC USDT를 보고 있기 때문에 1000달러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000달러를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디폴트 QTY 타입이라는 걸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QTY는 수량이라는 뜻이에요. 수량 타입을 기본으로 몇으로 할 거냐, 뭘로 할 거냐라고 해서 스트래터지에 equity라는 게 있습니다. 스트래터지 percent of equity 얘를 씁니다. 자, 얘를 쓰면 우리가 퍼센트를 기준으로 진입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몇 퍼센트인지 어디다 명시하냐면 디폴트 QTY 밸류에 명시하는 거예요. 100이라고 하면 100%입니다. 제가 해석을 해드릴게요. 이런 말이에요. 자, 나는 1000달러를 가지고 내 자본금의 퍼센트를 기반으로 진입을 할 건데 그 퍼센트의 값은 100이다. 즉 100% 전부 진입한다는 겁니다. 1000달러 전부를 진입하고 이후에 돈을 벌면은 계속 재투자하는 복리 수익 방식으로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저장을 했을 때 이제는 1000달러를 기준으로 수량이 전부 바뀌는 거 볼 수가 있고요. 전략 테스터에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비트코인 선물 바이낸스에서 일본 기준으로 62.29%의 수익률이 나왔고요. 수익률은 41.67%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제가 4시간으로 가볼게요. 4시간이면 154% 수익의 수익률이 34%입니다. 1시간 가보겠습니다. 1시간 가면은 마이너스 3%에 37%의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여기서부터 시간이 내려갈 때는 딥백 테스팅 기능이 필요해요. 예를 들면 15분은 마이너스 1.99%인데 우리가 여기 끝을 보면요. 이게 언제서부터 시작을 한 거냐면 이 차트가 저는 프리미엄 계정이잖아요. 프리미엄 계정은 2만 개까지 봉을 볼 수 있어요. 봉 2만 개까지. 그래서 2만 개까지 봤을 때 2000 아마 3월쯤까지밖에 못 볼 겁니다. 대충 계산을 해보면은 실제로 이 끝으로 쉽게 가는 거 아시는 분 좀 알려주세요. 짜증나 죽겠어. 자, 끝으로 가야 돼요. 어쨌든 앞으로 빨리 가는 단축 이건 있거든요. 근데 끝으로 가는 거를 저는 모르겠네요. 자, 끝으로 갈게 아무튼 빨리. 짱나. 자, 가면은 여기 나오죠. 여기 지금 2022년 3월 1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 기간을 본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딥백 테스팅 기능을 쓰면 좋습니다. 이거는 이제 프리미엄 계정만 가능하고요. 자, 누르면은 우리가 이제 기간 설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2022년 3월 1일로 돼 있는 거를 원래 처음 기간을 뭐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그냥 작게 해보면 되죠. 1999로 해보면은 언제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 보호 생성을 해볼게요. 알아서 세팅이 됐네요. 처음 시작 지점이 2019년 9월 9일이고 자, 15분 봉 기준으로 우리가 백테스팅을 전 기간으로 그러니까 바이낸스에 상장되고 난 후에 전 기간에 54.12%의 순익을 본 거죠. 자, 근데 이 지표의 좀 공통점을 좀 알아채셨나요? 승률을 한번 잘 보세요. 뭐를 보든 승률이 그렇게 좋진 않다는 겁니다. 뭘 보든 이거 왜 켜놨냐? 끌게요. 자, 1시간도 잘 나오네요. 자, 끄면은 자, 승률이 이렇게 계속 뭐 40% 밑에를 겉돌고 있습니다. 자, 이게 아까 제가 말한 부분 때문입니다. 얘는요, 횡보할 때 그냥 바로 종료해 버린다 그랬죠. 그래서 횡보할 때 약손절이 나는 거 있잖아요. 약손절. 약손절 할 때는 어차피 진 거래로 인식을 해요. 로스입니다. 로스. 진 거예요. 진 거니까 승률이 뚝뚝 떨어지겠죠. 근데 실제로 보면은 약손절을 하기 때문에 승률이 낮아도 약손절에 의해서 순익은 많이 안 털리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승률이 낮은 이유가 어차피 이 지표의 특성 자체가 ATR을 이용하기 때문에 승률이 낮아도 그 낮은 거래에 손해가 크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방금 말한 걸 요약을 하면은 승률이 낮았던 이유는 우리가 이게 횡보했을 때 빨리 종료를 하거든요. 포지션을. 그때 약손절이 나는 것들이 이 안에 껴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 거래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낮은 거지만 실제로 손해는 적게 보면서 만약에 원웨이로 제대로 추세를 탔을 때는 또 큰 수익을 볼 수 있게 만들어진 지표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그 말이 맞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거래 목록을 가면 볼 수 있습니다. 자, 거래 목록에 볼게요. 지금 여기 손해보고 있는 부분들을 볼게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자, 여기 이득 보고 있는 거 볼게요. 3%, 4%, 14%. 자, 여기 보이죠? 한번 추세를 제대로 타면은 수익을 볼 수 있게 만들어졌고요. 생각보다 이렇게 손절할 때는 약간 적은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약손절을 치는 거죠. 횡보할 때 빨리 나와버립니다. 빨리 종료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약손절이 나죠. 이 정도면 약손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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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손절. 아, 뭐 6%부터는 찐손절이 봐야겠네요. 이건 찐손절, 찐손절. 이게 약손절. 해서 여기는 약손절, 약손절, 약손절 이런 거 너무 좋지 않아요? 이렇게 나오면 저 너무 좋다 생각해 이런 거는. 자, 그리고 당연히 횡보장에서 약익절도 포함이 돼 있죠. 포함이 돼 있고, 자, 추세를 잘 땄을 때 28%한 번에 먹어버리죠. 자, 그래서 이제 이해를 하시겠죠. 승률이 낮아도 수익률이 높았던 이유는 약손절이 많이 껴있고, 근데 그 사이에 찐 익절, 엄청난 익절들이 몇 개 숭숭숭숭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전략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백테스팅 결과가 바이낸스의 비트코인으로 했는데, 바이낸스가 그래도 거래소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죠. 그래서 제일 이제 긴 타임프레임을 보려면은 BTC USD로 검색했을 때 여기 비트파이넥스가 있습니다. 여기 거 보면은 좀 긴 기간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자, 4시간을 켜놓고요. 자, 4시간으로 이게 끝까지 확인이 안 됐고요. 얘네 되게 오래돼 갖고 여기선 딥백 테스팅 한번 켜보겠습니다. 4시간 켜서 자, 이거를 그냥 1999로 해놓으면은 알아서 기간 세팅이 됩니다. 자, 생성하면은 자,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지금 전체 기간에 468% 승률 41.16%가 나왔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1시간 봉 해서 보고 생성해 볼게요. 자, 뭐야, 몇 퍼센트? 12,000% 나왔고요. 이렇게 1시간 봉으로 나왔고, 그 다음 15분 봉 볼게요. 보고 생성. 아, 네, 너무 길죠. 데이터가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자, 완전 인생 날아갔습니다. 자, 그래서 15분 봉에서는 그렇게 좋지 않았다. 그래서 많은 손절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예 청산당한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긴 기간을 볼 때는 이 비트파이넥스에 가서 딥백 테스팅 켜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긴 전체 추세에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거래를 7,600번이나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인되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모로 이리저리 기간 이렇게 좁혀가면 넓혀가면 확인해 봤더니 그나마 제가 제일 나았던 게 4시간이었습니다. 저는 4시간을 봤을 때 가장 괜찮았어요. 그래서 저는 4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4시간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계속 보면은 여기도 이제 익절 제대로 먹고 약손절, 횡보할 때 그냥 바로 튀었습니다. 자, 여기도 익절 잘했고, 이 정도면 찐손절. 자, 여기도 익절 잘했고요. 익절 잘했고, 이건 이제 요거 제대로 했네요. 추세 잘 탄 것들 보이고, 이건 횡보하면서 탈출할 때 약익절을 해버린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지표의 장점들이 정리가 되죠. 장점 첫 번째, 알고리즘이 열나 쉽다. 17줄로 끝났습니다. 사실 꾸미는 거 빼고 이거 빼면 10줄 안으로 끝납니다. 10줄 안에 만들어서 이렇게 쉽게 만들 수 있는 전략, 이 정도의 성과를 보는 전략이 몇 개나 있을까요? 몇 개나 몇 개 없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서 좋다. 첫 번째가 좋은 거고요. 자, 두 번째, 이건요, 손절 알고리즘 혹은 익절 알고리즘에 대한 고민보다는 그냥 이대로 쓰면 됩니다. 이대로 쓰는 게 되게 좋은 식으로 설계가 돼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ATR을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ATR은 사실 손절할 때 많이 쓰는 계산식이거든요. 그래서 ATR이 자체 내장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이거를 이대로 쓰면 그냥 약익절, 약손절, 익절, 손절 알아서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 편하다. 손익절이 내장된 거예요. 내장된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두 가지까지 장점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장점, 자동 매매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채널은 자동 매매를 또 다루기 때문에 자동 매매 쓰기 좋은 이유가 이거예요. 거래 목록을 보면은 약 익절, 약 손절할 때 있잖아요. 전 제일 힘든 게 이렇게 크게 손절하는 거는 전 이제 버틸만 해요. 할 수 있어. 근데 이런 거는 손으로 못 합니다. 뭐 이거 하실 수 있나요? 마이너스 0.74%일 때 종료하실 수 있나요? 저는 절대 못 하거든요. 기다려야지 무조건 딸 수 있는데 이 마인드가 그렇게 되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간사합니다. 사람들 사람은 다 똑같은 것 같아. 저 이거 못 나와. 나 이거 절대 못 나와. 이거 어떻게 나와. 돈 아까워 죽겠어." 이런 거는 자동 매매로 하는 게 좋다는 거죠. "이거 어떻게 나올 겁니까? 나는 못 나옵니다. 난 안 돼."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약손절 약익절을 알아서 해 주는 게 나름 제가 생각했을 때 좋은 장점, 자동 매매를 할 때 자동 매매만 할 수 있는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자동 매매에 좀 최적화가 돼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우리가 단점도 말해야겠죠. 이 슈퍼 트렌드의 가장 큰 단점은 횡보장에 너무 자주 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승률이 낮습니다. 자, 사람에 따라서 이 가치관이라는 게 있어요. 저는 승률이 낮아도 만약에 이게 약손절이 많이 터져서, 이렇게 약손절이 많이 터져서 발생하는 승률이 낮은 거라면 저는 약간 괜찮다라는 의미예요. 약간 그냥 뭐 그냥 약손절 많이 하는가 그런 거겠지라고 했는데, 사람에 따라서는, 사람은 다 각자 취향이 있잖아요. 아니 승률이 34%? 이거 쓰레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오히려 이거를 좋은 생각으로, 저처럼 '약손절을 하니까 좋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이런 건 나오면 안 되지. 이런 거는 잘못된 신호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이제 가치관 차이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과제가 주어진 겁니다. 앞으로의 과제는 이런 거를 그냥 가짜 시그널로 여기고 없애는 노력을 한번 해 보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방법을 다른 보조 지표를 결합하든가 그런 방법을 쓰는 거죠. 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옛날에 제가 올린 스퀴즈 모멘텀 지표라는 건 그 이름부터가 스퀴즈, 쪼그라들었을 때 진입을 피하게 하는 지표입니다. 그럼 그거를 같이 결합하면은 보조 지표로 쓰는 거죠. 그러면 이 슈퍼 트렌드를 스퀴즈가 되지 않았을 때, 즉 스퀴즈가 끝났을 때만 진입하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한번 교정을 해 보면서 이 가짜 시그널들을 없애 보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좀 내가 이 슈퍼 트렌드를 개조한 전략을 만들어 보는 거죠. 그래서 막간의 멤버십 홍보를 하자면, 제가 지금 이제 파인스크립트 제대로 배워보기를 골드 멤버십으로 올리고 있는데, 거기에도 지금 이제 켈트너 채널 전략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켈트너 채널과 나중에 볼린저 밴드를 결합해서 우리가 스퀴즈 모멘텀의 모체, 원래 스퀴즈 모멘텀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점점 해석하면서 가면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다른 보조 지표와 결합하면서 그런 가짜 시그널들을 없애는 노력들을 한번 해볼 겁니다. 근데 그게 뭐 무조건적으로 수익이 극대화되지 않는다. 너무 단순한 세상 아닌가요? 그냥 보조 지표 추가할 때마다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건 너무 단순한 세상 아닌가요? 그거는 말도 안 되고요. 그냥 내가 이런 노력을 함으로써 기존의 단점이 됐던 부분들을 사근사근 없애는 것들에 대한 그런 이제 개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